2014학년도 수능 국어 A형 29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또다시 내용일치 문제. 저 내용일치 문제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요. 보기 문제는 차라리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보기 문제 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다? 내용일치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니까 찾아야 되겠죠. 자, 1번.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읽어야겠군. 자, 깝깝하죠? 읽자마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지금 29번 문제는요, 제가 정말 실전적인 해설을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실전에선 이렇게 할 거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대요. 자, 우선 노트북의 내용을 볼게요. 노트에 정리한 내용을요. 자, 여기서 중심에서 바깥쪽이랑 관련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과학계 구동 모터가 광픽업 장치를 CD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킨대요. 자, 그럼 광픽업 장치가 뭐라나 봤더니 광픽업 장치의 광검출기에서 랜드와 피트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CD에 기록된 정보를 읽는다는 것이 완벽하게 맞다라는 근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맞다라는 판단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1번의 근거이긴 한데요. 실전에서 이거 가지고 1번에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건너뛰세요. 동그라미 섣불리 치지 마세요. 그냥 근거 이 정도 있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자,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는 데가 어디였죠?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는 데는 네, 맞습니다. 노트를 봤더니 레이저 광선은 광픽업 장치에서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럼 광픽업 장치가 뭐 하는 곳인지 볼까요? 광픽업 장치를 봤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너무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해볼게요. 자, 광픽업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조사를 할지를 봐야 되는데 CD는 어디 있죠? CD가 여기 있네요. 근데 광픽업 장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자, CD 아래쪽을 향해 빛이 간다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확신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적절하지 않은 거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1번, 2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거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1, 2번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실전에서 이 정도 정보 가지고 동그라미 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3번. 광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자, 광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출력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출력값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 메모한 거를 보면은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자, 각 영역에서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대요. 자, 이 부분 주목하세요. 이 부분.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출력값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되는 양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선이 많이 반사돼야 돼요. 광선의 반사량이 많아야 됩니다. 피트는 반사량이 적죠. 그러니까 여기서 랜드를 읽을 때,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3번 근거는 확실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단번에 찾는 정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 2, 3번 모두 동그라미로 못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1, 2, 3번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4번 넘어갑니다.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자, 주의 깊게 보세요.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해 보정하겠군. 자, 앞에
출력값 이용해서 보정하는 내용 우리가 밖으로 빼서 적어놨었죠. 자,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로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 여기에 정리를 해두었죠. 근데 우리가 이때 정영역과 후영역의 출력값을 이용한 게 아니라 뭐를 했었죠? 전후 영역과 좌우 영역의 합의 차이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전영역과 후영역의 차이라는 것은, 출력값의 차이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29번에 뭐 1, 2, 3, 5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는 뭐 기출문제지만 아무거나 봐도 다 나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번 자, 어떻게 4번으로 다가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4번 선지의 구성 특징입니다. 자, 우선 볼게요. 어떻게 4번까지 갔느냐. 1, 2, 3, 5번이 약간 애매해서 1, 2, 3번이. 하지만 4번에서 우리가 또다시 밖으로 빼놔서 메모를 했던 이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후합 마이너스 좌우합이라는 이 결정적인 근거가, 자, 이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영역과 후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라는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의 근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또 뭐냐면요. 이 4번 선지의 구성 특징입니다. 자, 4번 선지의 구성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구성 특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전영역과 후영역의 출력값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뭘로 바꾸면 단순하게 전후 영역과 좌우로 바꾸면 맞아요. 그러니까 언뜻 잘못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휘 단위의 사고를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관검출기 전, 후, 출력값의 차이. 본문 봤더니 뭐라고 돼 있죠? 관검출기의 전, 후.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 단위로 사고하면 안 된다. 철저히 뭘로 봐야 된다? 내용 단위로 검증을 해야 된다. 전영역과 후영역의 출력값의 차이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렸던 문제풀이 원칙. 자, 보세요. 지문 독해 원칙 중에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밖으로 빼라라고 해서 밖으로 빼서 정답 선지의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선지 볼 때 문제풀이 원칙에서 어휘 단위로 보지 말고 내용 단위로 봐라라고 해서 이 4번 선지의 틀린 점을 찾을 수 있었죠. 이 원칙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테크닉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지 구성을 적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게 쓰던가 아니면은 조금씩 헷갈리게 쓰던가 비슷한 글씨를 섞어서 그래야지 헷갈리니까. 그래야지 난이도 조절이 되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할게요. 저를 의심하는 건 좋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을 의심하는 걸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되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셨다면 제발 믿고 실천해주세요.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뭐가 꼭 필요하다?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은 뭐다? 연습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 다 생각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29번 문제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풀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